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 갯벌을 통합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신안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경북도가 베트남 호치민과 교류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병원과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와 전남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공영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퇴직 경찰관을 금융기관에 배치하는 시민감시단 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 백암산 등 호남의 명산들이 하나둘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해지는 남녘의 산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푸르렀던 산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장성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의 단풍 빛깔은 아직 요란하기보다는 은은합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가량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백양사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한 2년 반 동안 이거 있다가 갑자기 이거 나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완전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다 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울긋불긋하니 보니까 엄청 기분 좋고 얘도 엄청 좋아해요. 천년고찰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의 단풍은 여느 지역보다 잎이 작고 색이 고와 애기 단풍이라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매번 오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단풍이 많이 있을 때보다 또 단풍이 덜 들었을 때 오니까 또 나름대로 풍기는 풍미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단풍 축제도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막을 올린 장성 백양 단풍 축제와 지리선 피아골 단풍 축제가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기상청은 산 전체의 20%가량을 물들이는 첫 단풍을 지리산 20일, 무등산 25일, 내장산 30일로 예상했고 단풍이 산의 80%를 차지하는 절정기는 무등산 11월 4일, 내장산 11월 5일로 전망했습니다. 단풍 구경하러 오세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 갯벌을 통합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신안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가 치열한 유치전 끝에 신안 앞해읍에 들어섭니다. 보존본부 설립 이해도와 갯벌 관리 등에서 신안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서식 생물이 1,100여 종에 달해 신안 갯벌의 가치는 높습니다. 보존본부 유치로 신안은 한국 갯벌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보존, 활용, 그리고 지역센터의 지원, 국내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보존본부 설치로 향후 30년간 생산 유발료가 927억 원, 고용 유발료가 2,100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안군은 갯벌 보존본부를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역 발전의 토대로 삼겠다는 보관입니다. 저희 지역에 하나도 없었던 국가기관이 최초로 설립이 되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우수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을 통합 관리할 예정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는 내년 신안 앞해읍에서 착공돼 오는 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끝자락에서 2022년 연남동 주민화합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끝자락에서 2022년 연남동 주민화합 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연남동 주민화합 축제기획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자치마당과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체험마당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연남 푸르니 합창단과 초대 가수의 공연은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프리마켓 등은 축제를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과 함께 관광객이 늘면서 문화 콘텐츠가 넘치는 마을이 되고 있다며 모든 분들이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26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마포구가 서교동과 대흥동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일 웨딩 시그니처에서 진행된 서교동 경로잔치는 관내 경로당, 노인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교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갈비탕 등의 푸짐한 점심 식사와 색소폰 연주 등의 공연으로 자리를 꾸몄고 이웃 간의 정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대흥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대흥동 경로잔치는 경로당, 관내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석했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준비된 다가와 함께 사랑 나눔 봉사대와 트로트 가수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회의실, 숙박시설, 연구 실험장비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시설이나 공간, 물품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전시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재 공유누리에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과 공간, 물품, 교육광자 등 총 741개 자원이 등록돼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주민센터에서 재개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 강좌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발굴해 등록할 계획입니다. 공유누리 공공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인터넷 공유누리에 접속하거나 공유누리 앱을 설치해 누구나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더욱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과 공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대전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1차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전시 중구 선화동 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대전시대 개막을 알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27년까지 대전 역세권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며 대전 역세권 혁신지구의 IP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규모의 청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은 대전 소재 특허청, 특허심판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과 연계해 대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특허청 산하기관입니다. 대구시와 SKT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SKT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 모빌리티가 27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단계별로 도심 내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도심 간 지역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재 기업 중 UAM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부품 생산이 용이하도록 기술 개발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배터리, 모터 부문 선도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지자체 최초로 미국 항공 우주 분야 전문 기업인 벨텍스트론과 함께 첨단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28일 지자체 최초로 미국 항공 우주 분야 전문 기업인 벨 텍스트론과 함께 첨단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벨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본사를 둔 미국 항공 우주 제조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민간용 헬기를 개발한 글로벌 기업이며 한국에서는 최초의 대통령 전용 헬기 제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시는 텍스트론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무인 물류 배달에서부터 무인 항공 서비스, 첨단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항공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 시범도시, 상용화 등 단계별 추진에 있어 벨과 협력해 화물 운송과 여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봉평면 새마을 남녀협의회에서는 불우이웃들에게 나눌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역의 장애인, 한부모,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300가구를 위해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배추 절임부터 양념까지 직접 담근 배추 1,300포기 분량의 김치 300박스를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 인사와 함께 전달하며 추워지는 가을철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매년 갖다 드리면 항상 감사하게 드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이게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진 봉평면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주신 봉평면 새마을 남녀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따뜻한 마음을 머금고 있는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들이 받아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10월 25일 군수집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치악산 국립공원 횡성지구 탐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됐으며 탐방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관광 자원 개발,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공원 자원 보전 등에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은 전제에서 수레너미로 이어지는 내화산 등산로의 탐방로 개설을 위해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치악산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부여를 강원도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횡성군과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부곡 탐방지원센터 주차장 확충과 편의시설 조성 추진으로 탐방 이용객 증가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제너시스 BBQ가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테마랜드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제너시스 BBQ는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가상현실을 접목한 미니어처 전시관과 3D 아트 뮤지엄, 가족형 치킨 체험관 등 다양한 테마 전시 및 체험 시설을 조성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제너시스 BBQ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홍근 회장은 BBQ 월드 조성을 통해 전 세계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 현지 시장 개척 활동을 재개하면서 아세안 지역의 최대 농식품 수출국인 베트남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8일 베트남 롯데마트 1호점인 남사이 공점을 방문해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과 경북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김창용 롯데마트 전무, 전꾸옥 수원 호찌민 7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 국제친선의원 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샤인머스켓, 사과 등 경상북도 우수 농식품 홍보 판촉 행사를 갖고 경북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경상북도와 롯데마트는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베트남 시장 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홍보 판촉 및 판매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개국의 세계 법인 6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한국 유통업체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15개 매장과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해외 시장을 지속 공략해 K푸드의 수요 증가와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27일에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인 마켓사이공 본사를 방문해 경북 농식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현지 온라인 시장 특화 상품 발굴, 마케팅 등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베트남을 아세안 시장 확대 거점으로 삼아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고 수출 유망 품목 발굴, 해외 안테나숍 활성화,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해 경북 농식품을 신한류 시대 K푸드의 선도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상북도가 베트남 호찌민과 태국 방콕을 방문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북도가 베트남 호찌민과 교류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경북 상공인 총연합회 곽성환 회장은 경북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의 현지 진출 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장단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호찌민에 진출한 대영전자의 현지 법인인 대영비나사를 찾았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과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대영비나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지역기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저녁 이 도지사는 한배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호찌민 시장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도지사는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이자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며 동남아 한류 중심 국가이자 무역 및 투자의 신동반자 관계로 발돋움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의료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구 중심 의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며 의대 설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합니다. 20일 포항시는 경북도 포스텍 6개 지역병원과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 및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의대 및 병원 설립에 대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포스텍은 바이오 헬스 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포항 지역 6개 병원은 인력 교류와 의료, 의과학, 의공학 분야 공동 연구, 임상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힘을 보탭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견인할 산업 의사 양성에 협력합니다. 아울러 시는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연구 중심 의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산업의사 양성에 대한 의료계 인식 공유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 민간 자본 및 공동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난관도 많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수소 트램은 2단계로 나뉩니다. 광주 농성역에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까지 2.6km 구간이 1단계로 720억 원의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이후 2단계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14km 구간은 국비 등을 받아 7,600억 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기존 도로를 점유하는 트램의 특성상 시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양보라든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트램이 철도 사업으로 포함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도 난관입니다.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광주시는 우선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용역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전남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새로운 공동 공영을 위해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어려운 난국이 예상된다며 경기도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용록 전남지사가 상생발전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에서 시작해 친환경 농산물과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협약식을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도의 상생을 위해서 좋은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단히 이번 오늘 MOU가 대단히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광주 전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지로서 올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며 힘을 합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에 힘쓰고 있다며 광주 전남 방문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명의 도용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막고자 퇴직 경찰관을 금융기관에 배치하는 이른바 시민감시단 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여성이 은행 창구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은행 직원이 시간을 끄는 동안 보이스피싱 시민감시단이 다가와 여성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감시단원이 여성의 핸드폰 속 악성 코드를 확인시켜주고 나서야 여성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33년간 그 경찰 생활하면서 보이스피싱 그 자금 전달책이라든가 또 피해자 여러 그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광산경찰서가 협력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시민감시단 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보이스피싱이 잦은 은행 7곳에 퇴직경찰관 15명을 배치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10곳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2건을 막았습니다. 이미 현혹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객님 핸드폰의 악성 앱에 대한 부분을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좀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쉬운 점은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광산구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역지자체나 경찰청 단위로 제도 확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곳을 효과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청이나 뭐 이렇게 다른 구청에 지자체에 좀 확대 시행하려고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퇴직 경찰관에겐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민 감시 제도가 광주 전남 전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7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시험지 답안을 빼내기 위해 벽을 타고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교육청이 석 달여 동안 감사를 벌여 9명을 징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성적관리 부실과 보안 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광주 대동고 학교법인에게 교직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장은 정직 1개월, 교감과 행정실장 감봉 2개월, 연구부장 등 교무실 담당자 6명에게는 경고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4년 만에 답안이 또 유출됐다며 당시 교감이자 현재 교장에게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대동고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매뉴얼의 어떤 보안 관리 부분을 추가하고 시건 장치라든가 컴퓨터 보안이라든가 기존의 매뉴얼에 빠져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하고요. 교육청은 4년 전 시험지가 통째로 학부모에게 건네졌음에도 당시 학교법인이 불분 경고로 가볍게 처리해 답안 유출이 재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립학교 법이 바뀌어 학교 측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청이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접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그 징계심의위원회 이들이 재심의 요청을 하려고. 한편 교육청은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광주의 또 다른 고등학교의 경우 학원과의 유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학업 성적 관리 책임만 물을 예정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경찰 수사가 500여일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은 물론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수사로 총 35명이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500여일 만입니다. 7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총 3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부실 철거 공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도급 업체, 불법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각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재개발 사업에 만연해 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업체 간 입찰 담합 행위 등을 포착해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고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랬었는데요.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처벌 수위가 최종 결정되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공은 2심 재판부로 다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믿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20대와 30대 청년들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에 추모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의 슬프고 참담한 마음 함께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두고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에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